안녕하세요. 레빗 패밀리 누구나 한다 2탄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디지털 허브의 김보람, 정종환입니다. 지난 1탄 시간에는 오토데스크의 레빗을 이용하여 BIM 모델 시 작업에 기반이 되는 BIM 라이브러리의 국내외 동향과 문 패밀리를 통한 기본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네, 저번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설문을 통해서 레빗 패밀리에 대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질문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2탄을 한번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MEP 패밀리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활용 및 연구 사례부터 기본 작성법 및 실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팁앤테크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내외 레빗 MEP 패밀리의 활용 및 연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탄을 보신 분들 및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 이제는 레빗 패밀리라는 것에 대하여 조금 친숙해지셨겠죠? 네. 패밀리란 한 줄로 말하면 형상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MEP 요소들을 한 번씩 살펴볼 텐데요. M, 메카니컬, 일렉트로니컬, 플럼빙. 지금 공종으로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지만 사실 이 세부 공종으로 들어가면 많은 다양한 MEP 패밀리가 존재합니다. 네, 건축 구조에서는 좀 형상과 재료가 중요했다면 MEP 패밀리에서는 각각의 가지고 있는 속성값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속성값들은 특수한 성질을 띠고 있는데요. 그러한 특수한 성질들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EP 기계, 전기, 그다음 배관 요소에서는요. 간단하게는 형상들이 다른 공종과 물량 산출 혹은 간섭 체크로 이용이 되고 그 다음으로 속성값들은 냉난바 부하, 시설 관리, 조도 계획, 에너지 인증의 해석과 계산으로 쓰이곤 합니다. 패밀리가 모델의 계산과 해석까지 사용된다는 것인데요. 어떠한 경우에서 응용되어 사용되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오토데스크 제품 사용자이시면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오토데스크 앱스토어에 가시면 다양한 애드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애드인 프로그램들이 제작되어지고 있으며 이 중 저희는 해외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디자인 마스터사의 레빗 BIM 전기 모델에서 부하 계산에 따라서 분기되는 회로를 계산하여 가지고 이제 전선의 크기와 차단기의 용량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을 제가 예로 든 이유는 이러한 계산값을 위해서는 배전함과 그다음 변압기의 속성값이 계산되어야지만 이 프로그램을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패밀리가 존재해야지만 그 모델의 해석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명기구를 해석해서 계산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조명에서 나오는 조도값을 계산해서 다른 벽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그런 형상과의 상호 관계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저희가 고객사에 공급한 프로그램 맞죠? 네,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역시나 잘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조명 패밀리의 광원에 있는 조도값, 광도값 혹은 색상 온도값들을 잘 설정해야지만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프로젝트에 맞는 계산값을 도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MEP에 관련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알아봤습니다. 국내에서는 패밀리 속성값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혹은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 저는 하나 BIM 모델을 기반해서 냉난방 부하 계산서를 산출하는 연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 연구는 기기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내에 부하값을 계산해서 자동적으로 계산값을 산출하는 연구입니다. 또한 그런 부하값이나 그런 에너지 값을 계산해서 태양광 설계에 어떻게 설계될지를 계획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한 연구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네, 해외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덕트와 난방 환기 건조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공기 조화 장치의 용량 그리고 위치를 계산해서 이제 패밀리로 배치한 이런 연구가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들은 모두 BIM 연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소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모두 연구 혹은 프로그램 BIM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BIM 모델에는 무조건 꼭 패밀리가 들어가야지만 모델이 완성되는데요. 건축 구조에서는 형상 혹은 재료를 위해서 물량 산출이 좀 중요했다면 MEP에서는 속성값으로 전기 혹은 유체 혹은 공기의 흐름 그리고 손실 계수 그런 부하값들을 계산하는 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유로 연구와 프로그램들을 한 번씩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레빗은 3D 모델이 아니고요. MEP에서는 굉장히 속성값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활용 사례 및 연구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기본 작성 및 실습에 앞서 지난 1탄에서도 문의가 있었던 3D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레빗 패밀리로 구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패밀리를 제작 시 기존 자료, 즉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브로셔 및 기존 안내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만드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빗 MEP 쪽 업무를 하시는 분들 중 특히나 레트로핏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관련된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시공되어 있는 현장에서 형상 및 오래된 자료로 모델 및 패밀리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 3D 스캔 to 레빗 패밀리라는 개념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레빗 모델링을 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모델링 작업 시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번의 섹션을 작성하여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스캔 데이터를 레빗으로 가져온 다음 모델링 대상의 치수 및 각도를 확인한 후 해당 부재의 형태 및 속성을 입력해야 합니다. 보시는 영상은 레빗에서 특히 레빗만으로 작업을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수행 시 적용한 별도의 반자동화 기술로 앞서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하여 일정 부분 자동화를 적용한 것입니다. 모델링한 대상은 오브젝트화하여 속성 정보 입력 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앞서서는 배관을 오브젝트화하는 부분이었고 지금 현재 보시는 부분은 플랜지를 오브젝트화하는 방법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치수 및 각도를 이용하여 각각의 오브젝트화하는 걸 보셨고 지금은 밸브를 오브젝트화하는 것을 보고 계신데요. 밸브의 여러 가지 부재들을 형상화시킨 다음에 그에 맞는 부분들을 관에 입력하는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를 패밀리로 이제 등록하여 이제 프로젝트에 사용하게 되시는데요. 형상을 가지고 형상 정보를 가지고 특히 이제 완성한 후에 속성 정보를 입력하여 패밀리로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많은 고객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관심을 주시는 스캔 투 빔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밸브 패밀리를 통한 MEP 패밀리의 기본 작성 방법 및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드리님, 왜 밸브 패밀리를 선정을 하셨을까요? 네, 밸브는 MEP 패밀리 중에 형상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또한 이제 밸브 패밀리를 한번 좀 만들어 보면요. 피팅류 패밀리까지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문 패밀리를 한번 작성 전에 로더블 패밀리 작성 전 고려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요. 5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사항에 기반한 저는 오늘 볼밸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밸브 패밀리의 템플릿을 정해 보겠습니다. MEP 패밀리에는 크게 3가지로 좀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스템 패밀리와 시스템 패밀리를 연결해주는 피팅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액세서리류라고 하는데요. 호스트를 시스템 패밀리로 가지고 모델링 되어지는 밸브 혹은 댐퍼, 스트레이너 등이 액세서리류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독으로 이제 설치되는 제품들, 예를 들어 보일러, 냉각탑, 변압기 등이 공기 조화기 등이 있는데요. 보통의 모든 피팅류와 액세서리류는 미터법 일반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시스템 패밀리를 호스트로 갖고 모델링이 되어지기 때문인데요. 꼭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밸브에서 미터법 일반 모델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카테고리입니다. 건축 구조 카테고리는 이제 사용자가 딱 확인을 했을 때 명칭이 딱 육안으로 판단이 쉽습니다. 근데 MEP 쪽은 카테고리가 굉장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종류가 많고요. 배관이지만 배관 밸브류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스트레이너, 압력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는 배관이기 때문에 배관 밸브류로 저는 선택을 할 거고요. 하단에 보시면 부품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MEP 카테고리를 선택함에 따라서 이 부품 유형이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있는데요. 지금 배관 밸브류라는 카테고리는 8개의 부품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밸브 다시 분할 대상 두 번째에 있는 걸로 선택을 할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단에 보시면 분할 대상이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인데요. 이것은 동일하게 배관을 분할하는 밸브와 요소와 같지만 성격이 다른 스트레이너 같은 것들이 지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 유형을 꼭 지정을 해야지 잘 모델링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매개 변수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저는 직접 제조사에서 카탈로그를 다운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재원을 가지고 볼밸브를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요. 미국의 H백 요소와 이제 밸브 제조사인 와트사에서 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카탈로그를 받았습니다. 근데 좀 여기서 포인트가 이 와트사에서는 BIM 그리고 CAD 데이터를 직접 배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다운을 받아봐서 좀 확인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카탈로그도 보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직접 배포하는 회사들이 더 있나요? 네, 해외의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패밀리를 구축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을 통해서 제조사가 배포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제조사가 직접 공식 홈페이지에서 배포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꼭 레빗 파일은 아니지만 다른 파일 포맷으로 배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는 카탈로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볼밸브 인면에 있는 4가지 매개 변수가 보이는데요. 저는 그대로 재원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보시면 관경의 사이즈가 굉장히 무수하게 많이 보이는데요. 저는 4가지 관경 10, 15, 20, 25 한번 4가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탈로그 부분 한번 봐주시면 지금 치수로는 설정되지 않은 값들이죠. 뭐 레버의 두께값, 관 두께값은 제가 임의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식 작성입니다. 저는 매개 변수의 조절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레버 패밀리 하나, 그다음 밸브 패밀리 하나, 2가지를 만들어서 같이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면화까지 꼭 패밀리는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밸브 패밀리는 3D에서도 이제 확인이 돼야 하고 평면에서도 확인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모델선이라는 것으로 작성을 할 건데요. 이게 좀 더 궁금하시다. 모델선이 무엇일까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레빗 작성 범위 실습을 한번 영상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밸브 패밀리를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에 새로 만들기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터법 일반 모델을 선택을 해야 하고요. 다음과 같이 템플릿에서 카테고리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카테고리 상단에 있는 배관 밸브류를 선택하고 하단에 커넥터 치수가 지름이 될지 반지름이 될지 확인을 한 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패밀리 유형을 보면 카테고리에 따라 손실 방법, K 개수라는 항목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것은 카테고리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른 후에 이번엔 매개 변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직접 작성을 할 텐데요. 용이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 저는 뷰를 인면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면도에서 좀 작은 요소이기 때문에 축척을 변경하고요. 자, 뷰를 확대해서 네, I 값과 L 값을 저는 매개변수로 추가하겠습니다. 참조평면 임의의 값을 간격 두기 5 정도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참조평면을 작성했고요. 네, 정렬로 치수를 균등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참조평면의 치수를 선택해서 이것은 세로 매개변수 L 값으로 가로 길이로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RP라고 하는 참조평면이 단축키로 사용해서 간격 띄우기가 5 정도로 다시 간략하게 위아래, 이것은 내경의 매개변수를 추가하고자 하는데요. DI라고 하는 치수 매개변수 단축키를 사용해서 균등하게 그 다음 치수를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 매개변수로 세로 만들기, 내경인 I 매개변수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화면에 보시면 광경 두께 값인데요. 카탈로그에는 매개변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 간략하게 참조치수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간격 띄우기 5 값으로 외경에 관한 참조평면을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해주고요. 동일하게 DI를 눌러서 치수를 추가를 시켜주겠습니다. 네, 균등하게 늘어난 상태에서 매개변수를 또다시 추가를 하겠는데요. 명칭은 내경의 I2로 하겠습니다. I2라고 하는 값을 확인. 네, 다음과 같이 작성이 되었고, 저는 패밀리 유형에서 I 값에 플러스 5만큼 늘어날 수 있게 수식을 지정하겠습니다. I 플러스 5 값을 적용하면요. 네, 화살표 다음과 같이 균등하게 길이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제는 하단의 카탈로그와 동일하게 한번 치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적용해 보니 네, 잘 변경되는 것이 보입니다. 확인을 눌러서 자, 이번에는 양식을 작성하겠습니다. 작성에 먼저 작업 기준면을 설정하겠는데요. 참조 수직 레벨을 제가 선택을 해서 저는 오른쪽 인면 뷰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뷰를 확대를 해서 자, 광경, 내경, 외경을 스케치해 보겠는데요. 돌출의 원형 스케치, 먼저 외경 값을 스케치한 후에 스케치를 클릭을 해보면 특성창에 중심 마크 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면은 중심이 활성화되고 이것을 구속을 잘 시켜줍니다. 이 이유는 이 돌출의 커넥터가 작성되기 때문에 꼭 중심을 작성을 제가 구속을 시켜주는 거고요. 내경 스케치도 동일하게 추가해 주겠습니다. 네, 중심 마크 보기를 선택해서 정렬을 통해 또다시 구속을 시켜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매개변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돌출을 끝내지 말고 원형 스케치에서 바로 주석에 지름값 해서 내경, 외경의 지름 치수를 추가하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매개변수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외경도 다음에 I2로 해서 선택을 해서 레이블을 추가하는데요. 이것은 원형 스케치에서 주로 하는 방법으로 돌출 안에서 완성을 해서 다음과 같이 치수 매개변수화 할 수 있습니다. 인면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보니까 네, 정렬을 통해 L 값에 딱 맞게 돌출을 정렬을 해주고요. 잘 작성되었는지 3D 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3D 뷰에서 잘 작성이 되었고 역시나 점검을 위해서 패밀리 유형 자, I 값, 내경 값을 변경해보면 외경 값이 함께 늘어나면서 잘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레버 패밀리를 삽입하겠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레버 패밀리를 새로 미리 작성을 해왔는데요. 자, 다음과 같이 레버 패밀리를 재료값까지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탈로그에 보이는 H 값이 잘 변경될 수 있도록 작성을 했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H 값을 제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100이란 값으로 적용해보면 잘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패밀리 카테고리를 보면 동일하게 배관 밸브로 맞춰줘야 하고요.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에 로드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에 로드 해보면요. 밸브 패밀리로 들어오게 됐고요. 네, 다음 중심에 선택을 해서 모델링을 하고 밸브 패밀리로 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면 값을 열어서 전면부에서 손잡이의 높이가 지금 중앙으로 잡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매개변수를 추가하겠는데요. 동일하게 참조 평면부터 그려야 합니다. 위축 상단에 임의의 값에서 한번 참조 평면을 그려준 후에 중심 참조 레벨로부터 치수를 선택하여서 임의의 치수를 매개변수 C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카탈로그와 동일한 이름이고요. 자, 이제 이 참조 평면에 레버 패밀리 자체를 구속하겠습니다. 네, 정렬 아이콘을 눌러서 참조 평면 정렬하고자 하는 레버 패밀리 선택해서 패밀리 자체를 구속하고요. 자, 또 점검을 한번 해봐야겠죠. 여기서 C 값을 50으로 변경해서 잘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관 부분과 이제 레버 부분을 연결하는 형상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참조할 수 있는 레퍼런스 참조 평면을 하나 그리고요. C 값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들게 하기 위해 이 두 참조 평면의 치수를 하나 작성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치수 자체를 잠금으로 걸고요. 자, 이제 다시 이 손잡이와 연결되는 부분의 형상을 하기 위해 작업 기준면을 제가 설정하겠습니다. 작성의 작업 기준면 설정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준면, 선택한 기준면으로부터 저는 돌출 작성이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경의 참조 평면으로 저는 들어가서 선택을, 그 다음 참조 레벨을 열겠습니다. 네, 참조 레벨을 열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돌출로 저는 카탈로그에는 이 연결 부분이 치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의 값으로 적용을 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저 잘하는 값으로 적용을 했고요. 모드를 완료해서 네, 전면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높은 값으로 기본값 250이죠. 그래서 이것을 역시나 설정을 정렬로 아까 제가 만들어 온 참조 평면에 구속해서 잘 잠금을 해두겠습니다. 자, 3D 뷰에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D 뷰에서 음영 처리로 해서 한번 확인한 후에 잘 된 것을 확인했고요. 치수도 한번 변경을 해봐야겠죠. 네, H 치수가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이로부터 하이 패밀리 매개 변수는 연관을 해야 되는데요. 레버 손잡이 패밀리 선택, 유형 편집. 제가 레버에서 추가했던 H라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매개변수 연관을 클릭해서 현재 작성 중인 최종 밸브 패밀리에서 H 값을 추가, 확인해서 다음과 같이 매개변수 연관을 시켜줘서 네, 다시 패밀리 유형을 클릭해서 카탈로그와 동일하게 모두 매개변수가 세팅되었고요. 값을 임의의 값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잘 적용되는지 테스트, 네, 잘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밸브 부분과 연결 부분을 레버와 동일하게 재료 지정도 해보겠습니다. 아이보리색, 무광 함께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해놨고요. 자, 다음과 같이 완성이 된 것을 확인 후에 MEP 패밀리의 커넥터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작성, 밸브이기 때문에 배관 커넥터를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상단에 보면 면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돌출의 첫 번째 면, 그리고 두 번째 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커넥터를 한번 선택해 보면요. 특성 창에 프로젝트에서 해석 혹은 계산에 이제 사용되는 속성값 항목들이 보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항목이고 시스템 분류도 함께 보이게 되고요. 네, 다음과 같이 확인 후에
저는 순환수 공급으로 된 후, 자, 프로젝트에서 연결된 디아미터 값, 광경 값을 매개 변수로 추가하겠습니다. 매개 변수 이름은 디아미터로 제가 한번 지정을 해보겠고요. 자, 확인을 눌러서 커넥터의 광경 값도 지정을 해주고 동일하게 두 번째 커넥터도 지름 매개 변수 연관으로 추가해 놓은 디아미터 값으로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패밀리 유형을 다시 켜서 디아미터 값을 20으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팁 중에 커넥터의 XY, Z축이 잘 있는지 다음과 같이 잘 확인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첫 번째 커넥터를 선택한 후에 커넥터 링크를 클릭해서 두 번째 링크와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래야 모델링에 오류가 나지 않는 방법이고요. 자, 모두 다 확인을 했다면 이번에는 도면화할 수 있는 마지막 모델선을 작성하겠습니다. 모델선은 밸브 패밀리가 프로젝트에서 모델링 될 때 중심에 연결되기 때문에 중심의 기준면을 잡아서 선을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탭으로 참조 레벨이 아닌 참조 평면 선택을 해서 평면도 참조 레벨을 열고요. 다음에서 작성의 모델선. 자, 하나씩 선을 그어서 작성해 주겠습니다. 이것은 볼 밸브에 관한 기호이고요. 이것은 뭐 버터플라이 밸브, 게이트 밸브, 다른 요소라면은 다른 기호선을 가지고 이제 작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3D 뷰에서 잘 작성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뷰 조절을 확인을 해서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요. 하단에 뷰 조절을 와이어 프레임으로 사용한 다음 자, 모델선 잘 적용됐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번에는 가시성을 조절해야겠죠. 전체 형상을 잡은 다음 상단에 필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서 선, 그다음 형상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을 해제하면요. 다음과 같이 형상만 선택이 되고 가시성을 높음으로, 나는 프로젝트에서 높음에서만 보이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전체를 잡은 다음에 필터. 네, 이번에는 선만 남겨놓고 다시 가시성을 난 높음에서는 형상만 보이길 거기 때문에 해제를 한 다음에 완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브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준비해 놓은 프로젝트의 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부착을 해볼 텐데요. 근데 지금 제가 한번 모델링을 해봤는데 좀 뭔가 이상하게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돌발 퀴즈를 하나 내볼까 하는데요. 혹시라도 이 밸브가 왜 이 캡 쪽으로 왜 이상하게 모델링이 됐을까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선착순 두 분에게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떤 것이 예상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 동안 저희가 시간을 드릴 텐데요. 30초 동안 답변을 올려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한 선착순으로 커피 쿠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착순입니다. 자, 저는 이제 영상으로 이것을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좀 이상합니다. 저는 분명 이쪽에서 클릭을 했는데 왜 끝쪽에 밸브가 작성이 된지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좀 예상이 안 됩니다. 아직 답변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알려드려야 아직 30초가 안 지났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볼까요? 시간 관계상 지금 조영준님께서 부품 유형의 미설정 같습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답이 맞으실까요? 한 분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딱 10초만 기다려 보고 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시간 관계상 10초만 힌트 한번 주시겠어요? 그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답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조영준님 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서 한번 봐보면요.
이럴 땐 다시 패밀리로 돌아가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을 꼭 해줘야 됩니다. 패밀리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아까 조영준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품 유형을 제가 보통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앞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브 분할 대상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다시 프로젝트에 한번 로드해 보겠습니다. 다음 덮어쓰기 한 다음 다시 유사 작성을 해서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확하게 잘 모델링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정한 20이라는 디아미터 값 옆에 15 광경에 한번 다음과 같이 모델링을 하면요. 피팅류, 변환하는 이렇게 피팅류가 작성이 저절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배관 유형을 확인하고 배관 광경에 맞는 밸브를 모델링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 소요가 좀 큽니다. 그래서 조회 테이블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밸브를 모델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밸브 유형을 엑셀 CSV 데이터로 작성해서 프로젝트의 모델링 시 패밀리의 배관 사이즈를 자동적으로 커넥터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인 모델링이 가능하고 유형 선택값이나 값 변경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 데이터 CSV 파일의 규칙입니다. A열에는 각 행에 구분할 수 있는 유형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다음으로는 옆에 보면 굉장히 좀 뭔가 코드 같은 것이 있습니다. B열을 보면은 매개 변수에 대한 정보입니다. 제가 CSV로 파일로 구축하고자 하는 매개 변수의 이름, 그리고 지금 매개 변수의 유형, 길이값 혹은 각도값, 뭐 여러 가지 텍스트 값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매개 변수 유형이기 때문에 랭스, 그리고 프로젝트마다 단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뭐 인치를 쓰는 해외 유형도 있고요. 저는 밀리미터를 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엑셀에서 직접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열에는 각 행의 구분이 배관 광경을 한번 제가 작성을 해놨고요. 이건 구분을 위한 열입니다. 그리고 B열을 한번 보면 첫 번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규칙 매개 변수 정보와 하단에는 카탈로그에 있는 디아미터 값을 실제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자, 디아미터 값에 대한 것, 그 다음 아까 저희 레버 손잡이 높이 C, 그 다음 배관의 H 값, 그 다음 내경 I 값, 그리고 밸브의 가로값 L까지 제가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놨고요. 자, 패밀리로 돌아가서 한번 CSV 파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유형을 클릭하면 하단에 조회 테이블 관리라는 게 있고요. 가져오기, 제가 작성한 B밸브라는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각 매개 변수보다 수식을 또 적용해 줘야 되는데요.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수식에 대한 값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규칙입니다. 사이즈 룩업이라는 명령어고요. 그 다음 CSV 파일 이름입니다. 제가 좀 전에 가지고 왔던 CSV 파일 이름, 그 다음 매개 변수, 매칭하고자 하는 매개 변수 이름, 그 다음 커넥터에 지른 매개 변수, 현재는 디아미터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제 매개 변수 중인 L이라는 값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적용을 해보면요. 다음과 같이 사이즈 언더바 룩업, 그리고 나는 CSV 파일 B밸브, 다음 디아미터 매개 변수 값을 읽어서 L 값을 매칭하겠다. L이라는 매개 변수를 매칭하겠다. 그리고 0이라는 거는 디아미터 값이 매칭이 되지 않을 때는 나는 모든 건 0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그런 규칙입니다. 다시 패밀리로 돌아가서 일단 모든 매개 변수를 인스턴스로 변경해 줘야 되는데요. 그것은 밸브 광경에 따라 패밀리가 변경되기 때문에 인스턴스로 해주고 I 값은 제가 인스턴스로 해보려 하니 또 오류가 납니다. 이것은 I2, 외경값에서 수식으로 걸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I2를 먼저 인스턴스로 한 후에 다음 내경을 인스턴스로 마저 바꿔줍니다. 모두 인스턴스로 바꿔준 후에 자, 이제 수식에 한번 규칙을 넣어봐야겠죠. 수식 영역을 좀 늘려놓고요.
저는 복사를 해왔습니다. 아까 보통은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보면서 조회 테이블 CSV 파일 이름과 다음에 수식 CSV 파일 이름이 동일한 걸 확인한 후에 하단에 H 매개 변수에도 복사를 해와서 넣고 매개 변수 이름 매칭 이름에 H 다음 I 값에 수식에 매칭하는 매개 변수를 I로 하겠다. 다음 하단에 매칭을 L 값으로 하겠다 해서 룩업 테이블을 완성하고요. 여기서 디아미터 값을 제가 변경해 보겠습니다. 커넥터의 배관 값이라고 이제 프로젝트의 배관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배관 간격을 25 하면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10으로 했을 때도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31이라는 좀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넣으면 구속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값들이 모두 0으로 세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유효한 디아미터로 값을 변경한 다음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에 한번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잘 적용이 되었을까요? 기존 매개 변수 덮어쓰기를 또 한번 하고요.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배관 밸브류라는 카테고리, 그 다음 패밀리 4 제가 작성한 거를 끌어와서 가장 작은 배관 10부터 한번 선택해보면 네, 잘 배관 간격을 읽어서 밸브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네, 다음은 20, 네, 마지막 가장 큰 25 간격에 자동적으로 밸브가 사이즈가 변경돼서 다음과 같이 작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룩업 테이블이라고 하는 기능 혹은 조회 테이블 관리라는 기능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밸브 혹은 피팅류는 매번 배관의 유형을 확인하면서 모델링 하기에는 너무 시간 소요가 큽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능을 잘 유념하셔서 한번 패밀리를 작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1탄에서 소개해드린 문 패밀리들보다 더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밸브 패밀리 작성, 이것만은 알고 가자. 자, 첫 번째, 제가 레버 패밀리, 밸브 패밀리 따로 작성을 했었는데요. 하이 패밀리 작성,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커넥터의 작성, 커넥터를 아까 선택했을 때 유형에 대한 값들, 프로젝트에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표현되는 것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했던 조회 테이블을 이용한 매개 변수 제어 기능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명 패밀리를 통해 그 레비 패밀리 MEP 분야의 패밀리의 팁 앤 테크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업에 계신 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MEP 패밀리에 관해서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좀 많은 질문은 좀 전에 작성했던 밸브 패밀리에서 플랜지의 뭐 길이값, 뭐 거리값, 뭐 이격거리 값을 조절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많은 것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패밀리가 있는데 이것의 기반, 호스트 기반을 변경할 수 있느냐를 좀 질문을 많이 주시곤 합니다. 이미 작성된 패밀리에서 기반을 변경하는 일이 왜 필요한 거죠? 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회사에서는 새로 패밀리를 구축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시간상의 이유로 이미 확보된 패밀리를 가지고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같은 조명 패밀리인데도 벽 기반, 일반 모델, 면 기반 굉장히 많은 기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 모델에 모두 모델링이 되었다는 전제 하에 레벨이 전체적으로 조절이 돼야 될 때 같은 조명 패밀리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기반별로 레벨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것은 굉장히 반복 작업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질문을 주시는 게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 조명 패밀리를 기반으로 한번 호스트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새로 작성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시간이 좀 여의치가 않으시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레빗을 직접 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화면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요, 제 마우스 포인트를 천천히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벽과 천장을 제가 뭐 간단한 프로젝트를 준비했고요. 4가지의 조명 패밀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 마우스 포인트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특성창에 호스트가 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것은 천장 조명 패밀리. 두 번째로 클릭을 해보니 호스트가 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면 기반 패밀리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클릭을 해보니 벽이네요. 아니 같은 조명 패밀리인데도 이렇게 면 기반, 천장 기반, 벽 기반이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패밀리는 호스트가 없는 일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떠한 레벨 조정에 좀 문제가 있는지, 작업 시간을 늘리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천장 기반 패밀리를 준비된 프로젝트로 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로드를 해서 천장으로 모델링 될 수 있게 되고요. 벽은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X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천장에 클릭해서 천장에 모델링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벽 기반 조명 패밀리 한번 로드 하겠습니다. 벽 기반 프로젝트를 로드 해보니 벽에 이제 활성화가 되고 천장에는 역시 안 되겠죠. 천장에는 안 되는 걸로 X 표시. 그래서 벽에다가 설치. 다음으로는 일반 모델입니다. 일반 모델 조명을 하단에 있는 것을 프로젝트에 로드해서 샘플 프로젝트에 갖다 넣어서 이거는 3D 뷰에서는 사실 일반 모델은 작성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면으로 다시 좀 뷰를 옮겨서 클릭해 보면요. 레벨 값이 1층으로부터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모델의 레벨을 조정하는 방법인데요. 특성창을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바닥면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레벨을 제가 한번 4000으로 변경을 하면요. 네. 네, 다음과 같이 천장 레벨에 잘 부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 기반 패밀리를 한번 로드해 보겠는데요. 면 기반 패밀리를 로드해서 샘플 프로젝트에 갖다 놔 보니 자, 천장으로도 배치가 되고 벽에도 배치가 되고 뭐 이런 벽 끝단에도 면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천장을 이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부터 3개의 조명 패밀리를 제가 같이 선택을 하면요. 조명 패밀리이지만도 특성창에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면 기반과 천장 기반 패밀리는 천장 값을 레벨을 5000으로 움직여주면 호스트 이동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요. 일반 모델은 또 따로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5000 값으로 또 조절을 하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보통은 면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일반 모델을 면 기반을 일반 모델로 바꾸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 그냥 처음에 딱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은 천장 기반, 벽 기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바꾸고자 해도 로드했을 때 천장과 벽이 없으면 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무조건 벽에다만 설치해야 된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2개의 패밀리는 제가 닫겠습니다. 자, 닫은 상태에서 먼저 일반 모델을 면 기반으로 먼저 바꾸는 것을 해볼 텐데요. 자, 지금 조명 패밀리가 보이고요. 면 기반 새로운 템플릿을 열겠습니다. 조금 로딩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요. 새로 만들기 패밀리 미터법 네. 일반 모델 면 기반 여기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하이 패밀리의 기능처럼 패밀리에 로드해 줍니다. 일반 모델 패밀리를 면 기반에 로드 해서 패밀리 3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자, 선택해주고 자, 한번 면에 잘 설치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사실 이대로 저장을 조명 설비로 제가 바꾸면요. 조명 패밀리가 됩니다. 그래서 면 기반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광등이 아래쪽으로 이제 일반 모델에서 모델링이 됐기 때문에 돌출면에 이제 중첩돼서 보이게 되는데요.
네, 이것을 인면도에서 전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잠시 돌출을 숨기고 혹시 로테이트가 되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패밀리를 잡고 로테이트를 시키면 회전할 수 없다고 뜨는데 이것은 일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회전할 수 있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형광등 패밀리로 원래 패밀리로 돌아가서요. 패밀리의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하단에 항상 수직과 작업 기준면 기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직이 되지 않도록 저는 체크를 해제하고요. 작업 기준면에 따라 이제 방향을 반대로 바꿀 수 있도록 작업 기준면 기반을 선택한 후에 프로젝트에 패밀리에 다시 로드를 해보면요. 자, 이번에는 로테이트가 되는 게 아니고요. 패밀리를 선택했을 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호선이 뜨게 됩니다. 이것은 수직을 풀고 작업 기준면을 선택했을 때만 뜨는 것이므로 이것을 방향을 변경해서 연기만 패밀리로 저장해서 쓸 수 있으며 용량은 조금 늘어나지만 그래도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빠르게 한번 동일하게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제 면기반 패밀리를 일반 모델 템플릿을 열어서 이제 거기에 로드해서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패밀리에는 커넥터가 이렇게 있었지만요. 로드한 패밀리에는 패밀리만 가고 커넥터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넥터를 개별, 최종 패밀리에서 다시 작성을 정기 패밀리로 해줘야 된다는 조금 또 다른 이제 추가 작업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나는 진짜 기반을 바꿔서 다시 하고 싶다 하실 때는 다음을 선택하시고 프로젝트의 마지막으로 로드해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천장에 면 기반으로 잘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명 패밀리의 광원 설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원을 표현하고 한번 모양을 바꿔볼 텐데요. 자, 한번 좀 필요 없는 것들은 잠시 끄겠습니다. 자, 이 형광등은 지금 조명 패밀리입니다. 근데 조명 패밀리인데 왜 광원이 보이지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또 물음을 전에 스스로 줬는데요. 그럴 때는 패밀리 카테고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명 설비로 잘 선택이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는 하단에 광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해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광원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거 광원이라는 건 다른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보이지가 않는데요. 다시 조명 설비에서 광원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광원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패밀리 유형을 보면요. 광원이 추가됨에 따라 측광이라고 하는 범주의 매개 변수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앞쪽에서 프로그램을 설명드렸던 조도값, 광도값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초기 강도라는 곳을 선택해서 와트수 혹은 광도, 광속, 조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더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좀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광원의 모양을 변경하고 싶다. 왜냐면 뭐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 뭐 조명은 뭐 오괴등 여러 가지 이제 빛을 쏘는 형태가 다른데요. 그것을 변경하고 싶다 하실 때는 광원을 선택한 상태에서 광원의 정의를 클릭하면 광원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이제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점 모양에서 혹은 형광등처럼 긴 모양에서 그래서 파라메트릭 형광등에서 이렇게 발산할 수 있는 모양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조명 분산하는 모양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이 값은 길고 이제 둥그렇게 뻗어나가는 것을 적용해서 보면요.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할 수 있고요. 패밀리 유형을 다시 클릭해 보면 이 광원의 길이 값을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선 길이에서 발산이라고 하는 유형값을 제가 300이라고 변경을 해보면요. 다음과 같이 광원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은 형광등, 지금 조명 패밀리의 가로 길이에 딱 맞춰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IES 파일이라고 하는 치과 웹 파일, 그 광원의 모양을 조명 제조사에서는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포토메트릭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광원에서는 포토메트릭 파일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광원을 클릭한 다음 광원의 정의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분산 모양을 선택하면 패밀리 유형의 측강 웹파일이라고 하는 매개 분수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너릭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활성화를 누르면 오토데스크사에서 IES 파일을 여러 가지를 배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 선택을 해서 제가 적용을 해보면 다음에 관한 광원 모양이죠. 포토메트리 웹 파일이 다음과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나는 조명 패밀리를 만들고 정확한 광원을 설정하고 싶다 하실 때는요. 먼저 광원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광원을 선택하셔서 광원의 정의에서 한번 변경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을 모두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1분인데요. 53분까지 궁금하신 사항 올려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짧은 시간 안에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 올려주신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보라드리님 한번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것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한번 확인해 보면서 한 분이 해외 BIM 사이트 해서 이제 질문 주신 분이 있습니다. 빔 오브젝트에서 엄청난 제품 패밀리를 받을 수 있다고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요. 국내에서는 조명에 관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 전기기술인 협회에서 조명 설비 패밀리를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협회 분들과 공유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전기 패밀리 중에서는 조명 패밀리가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술인 협회에서는 상당 부분 많은 종류의 모든 조명을 이제 배포를 하고 그에 맞는 아까 보셨다시피 포토메트리 웹파일까지도 지정을 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좀 볼까요? 이희숙님께서 남겨주신 질문도 있습니다.
네, 아까 파이프와 파이프, 밸브류와 연결 커넥터인 플랜지, 오늘 플랜지에 포함되는 가스켓, 조립용 볼트, 너트, 와셔 등 규격에 맞는 자동 생선 패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패밀리를 작성할 때 플랜지를 같이 작성하거나 혹은 개별적으로 플랜지를 작성하거나 가스켓도 따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 이것을 이제 밸브에 포함해서 거리값을 치수값을 조절해서 작성하고자 하시면은 가능은 한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볼트와 너트, 와셔까지 이제 표현하시고자 하면 저는 사실 오늘 LOD로 친다면 300 정도의 볼밸브 패밀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공이나 샵 도면까지 상세하게 만약 모델링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구축은 가능합니다. 대신 제어하는 부분이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매개 변수 양이 좀 늘어날 거고요. 대신 파일이 조금은 무거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시간도 늘어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한번 메일이나 혹은 그런 방법으로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희숙님께서는 그 설문 작성해 주시면 거기에 이메일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조금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파노님께서 지금 위성 항공 드론 영상 등도 배경으로 띄어서 최종 작업물을 확인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스캔에 관련된 질문이신지를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은 가능하신데 이렇게만 좀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조금 질문의 의도를 조금 알기 좀 어려워서 이 부분도 괜찮으시다면 저희한테 이 질문창에 한 번 더 올려주시거나 아니시면 저희가 안내 메일 드릴 때 그 메일로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박영찬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패밀리 제작 시 회사 로고를 삽입해서 가시성 설정으로 이제 제어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형상의 경우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삭제를 한다면은 그 패밀리의 원래의 성질을 잃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신다고 하신다면 패밀리의 속성 값으로 이제 제조사 혹은 그런 정보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작성자만 알 수 있고 작성자만 삭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이제 메일로 답변을 원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관 커넥터의 종류 중 전역과 기타의 차이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배관 커넥터 중에서도 이제 종류가 전역 이외에도 더 많은 커넥터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자료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메일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어느덧 시간이 4시 59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여기까지여가지고 나머지 질문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의 설문조사 해주시면 그 주소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빗 패밀리 누구나 한다 2탄을 웨비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레빗 2021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및 영상으로 제작하여 빠르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미나를 진행한 디지털 허브의 정종화 김보라 였습니다. 감사합니다.